아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5차 웨비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광모 파트너고요. 안녕하세요. SAP 일티시엠 프리세일즈 맡고 있는 김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동인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세 번째 동인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업 문화 혁신이었죠. 기업 문화 혁신입니다. 저희의 알쏭달쏭하고 상당히 이제 큰 그런 어떤 주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한 HR 혁신 방향 해가지고 오늘 웨비나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번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는 관련된 그런 어떤 HR의 시스템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연해드리는 역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한국 기업 문화 혁신 단계 했는데 97년에 이제 IMF 경제위기가 터진 다음에 2000년 전후에 보면은 그 GWP 들어보셨습니까? 저 GWP. 그렇죠. 요즘도 아직도 섭외가 있지 않나요? GWP 하죠, 예. 아직도 하고 있는 저 거죠. 이제 미국 원래 본토에서는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를 하는데 GPTW 하는데 복잡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GWP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었고 97년에 그런 경제 위기 회복을 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그 강조가 됐었고 저 부분만 주로 보였었는데 그때가 보니까 이제 X세대라고 하는 소위 이제 70년대생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본격적이라는 게 한 30살 넘어가면서 이제 대리 과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많이 등장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2010년 전후에 가지고 그 뭐 창의성 중요하다 한 명이 뭐 만 명을 먹여 살리게 해가지고 저도 좀 먹여 살려주고 싶은데요 그런 한 명과 함께 스마트 워크 하자 이제 창의성이 많이 강조되는 그때가 보면 또 큰 그런 어떤 하나 뭐랄까요 경제 위기가 한번 있었죠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라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201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DNA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최근에 삼성에서 발표한 거죠 이게. 삼성 쪽에서 아무래도 키워드들은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실내 저 부분도 보면은 예전에 그 삼성 반도체에서 이제 사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창의성도 보면은 이제 그 회장님 한번 말씀하신 거에서 많이 확산이 됐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개척자 정신이라 그럴까요? 저는 개척자 정신이라고 보고 싶은데 어떤 원래대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자라는 게 스타트업 DNA 아닌가 또 봅니다. 네. 그와 함께 역시 같이 봐야 될 게 뭐 중간에 저기 스마트 워크는 조금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끝냈는데 GWP라든지 요번에 새로 나온 스타트업 DNA는 다시 한번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보는 이유 자체가 역시 세대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2015년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이 회사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시대가 왔고 또 좀 Y 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좀 올드 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박선호님은 무슨 세대? 저는 X 세대 X세대? 조금 있는 베이비 부모. 베이비붐은 아니죠. 베이비붐은 아니고. 아니시고요. 네, 근데 Y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 Y 세대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거 다르고 조직 문화가 변경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Y 세대는 아닙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런 전자기업이나 그렇죠, 좀 첨단 쪽에 특히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이 관심, 물론 다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관심 가지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에 난 걸 보다 보니까 특히 좀 전자회사가 많이 났었는데 크게 보면 맥락을 보면 그렇게 좀 수평적으로 가자, 호칭을 없앤다라든지 너무 이제 권위적이지 않게 하고 본질에 좀 이렇게 몰두할 수 있게끔 막 패밀리데이 해가지고 해나가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또 연계가 될 것인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현상.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한국 기업 문화를 들여다봤을 때 이제 어떤 얘기냐. 이 리포트 자체가 대한상공회의소하고 맥킨지 잘 아시죠? 이제 컨설팅 펌에서 3월에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하는 방식 동의하십니까?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아주 점수가 나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우리 김 파트너님의 삶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또 많이 또 컨트리뷰션을 한 것 같습니다. 야근이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보고는 제가 많이 컨트리뷰션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보고는 안 받겠다. 야근하고 회의 부분은 많이 또 컨트리뷰션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만 시키고 가시는 거네. 보고도 안 받으시고. 역시 이제 사실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하고 또 보고를 또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또 야근을 하고 그렇죠. 내일까지 보고해 하고 이제 저녁에 하시니까 또 야근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하는 모습이랬고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봤을 때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5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 그 안에서도 이제 좀 하이라이트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
이게 내가 딱 일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보상이 연계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 안에서 실제 돌아가는 뭐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협업을 하고 지식을 커뮤니케이션한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측면, 리더십 측면에서도 권위적인 굉장히 어떤 수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딱 시키면 해 하면서 쫙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도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지 않으면은 글로벌에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성과주의라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 평가와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고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업무 자체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이거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리더십은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조직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 있는가? 우리 어떤 기업 문화는 현재 저런 모습인데, 자, 밀레니얼 세대 나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팀에 있으세요? 없으시지 않아요? 알죠, 있죠. 혼자 계시는 거예요? 팀원들은 X세대고. 그렇죠. 제가 약간 성향이 Y세대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있는데 보면 많이 틀리죠. 제일 많이 틀린 게 저는 아마 소셜 레코그니션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저는 좀 저희 세대랑은 좀 다르다고. 틀리다. 네, 예. 실제로 무슨 메일 워킹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소셜 네트워킹 도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 심지어는 뭐 7 곱하기 24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어떤 온라인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 그렇죠. 일주일 내내 24시간 어떤 온라인에 커넥트 돼 있고 돼 있다. 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서 좀 분리되는 것 갖다가 아주 싫어한다. 네,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이 첫 번째 온라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고자 함, 이 부분이 예전에 퇴근하는 순간에 이제 바이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뭐 술 먹으면서 또 회사 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1990년대 말에 근무할 때 그때 예. 이제 삐삐라고 혹시 아시나요? 삐삐. 저 Y세대는 아닙니다. 네. 기억이 약간 날만하네. 그 이제 삐삐라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회사에서 그걸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상태에 머물고 싶지 않고 이거 싫어서. 그렇죠. 네. 오프라인 상태에 머물고 싶은데 지금 변했죠. 음. 지금은 저도 이제 온라인 상태. 왜냐하면 온라인 상태에 머물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고 새로운 수익도 업데이트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Y세대는 아니지만 익숙해지셨던 점점 Y세대가 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Y세대의 특성을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태로 시스코 리포트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인포그래픽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TV보다는 모바일이 좋다. 거의 한 80% 가까이. 당연히 그렇다고. 저 완전히 모바일 Y세대인데요. 이쪽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리고 TV로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씩 봅시다. 그래가지고 자, 네. 와이파이가 있다면 이까지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다. 냄새 상관없다. 60% 정도. 역시 눈만 뜨면은 핸드폰부터 본다. 50% 이상. 와이파이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은 내 모든 정보를 다 줄 수 있다. 거의 한 50%.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모바일을 위해서는 섹스 안 해줬다. 50%. 동의하시죠? 저는 하프 Y세대 같아요. 상단면은 제가 의리가 돼요. 상단면은 괜찮으시고 하단면은 아직까지 좀 예. 의리할 수 없는 그런 하프 Y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게 아까 나온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온라인 상태 항상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그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요즘엔 이게 워크라이프 저희까지만 해도 막 밸런스 해가지고 WLB가 굉장히 이제 뭐 핫한 이슈였는데 아까 GWP 나왔을 때 요즘에 이제 보니 워크라이프 인테그레이션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혹자는 그래서 뭐 24시간 일하냐는 거냐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워크 앤 라이프 인테그레이션으로 해결하자, 달성하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실제로 뭐 7 곱하기 24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일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더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워킹 아워를 좀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 이게 막 자기 전에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때 갑자기 자꾸 이렇게 왜 생각 안 해봤지 하면은 전화 걸어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하는데 이거를 이제 딱 보면 그 어떤 모습일까요? 페이스북 그쵸?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바로 남기면은 또 깨 있는 우리 김종희 파트너 같은 분이 바로 이렇게 보면서 야 그거는
이미 다 검토해 본 거야라든지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게 아마 이제 지금에 와서 사실은 어떤 이런 소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셜이라든지 협업 자체가 2000년 초에도 벌써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핫한 트렌드가 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이라는 어떤 기술 발전, 기술이 들어오면서 역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도구가 생긴 거죠. 사실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바로 레코딩할 수 있고 포스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모바일이라는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예. 소셜 협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이렇게 하던 이슈가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7데이즈로 항상 나는 이제 붙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래서 이게 8시간 이렇게 9 to 5로 오피스에 있는 게 결국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 3분의 2 이상은 강하게 믿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소위 스타트업 조직 문화 이제 투비 모습은 어떤 거야 되느냐? 여기 여러 가지 그런 몇 개 특성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사내 정치가 없다라든지 상호 존중 평등을 한다라든지 재미있다라든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몇 가지 키워드가 보면은 공통된 목표로 그리고 어떤 강한 고객 지향성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전조직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능력 중심의 수평적인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이걸 이끌어주는 리더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부여하면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일하는 이런 모습을 띈다. 어떻게 보면 예전의 정부 모습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가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냥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은 그대로 가져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스타트업이라는 게 벤처도 2000년도에 벤처가 또 많이 있었잖아요. 2000년에도 할 벤처가 많았네요 그때도. 그때랑 뭐 약간 비슷하지 않나 느낌도 생각이 또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모아보면은 성과와 보상의 제도적인 측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일하는 업무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이걸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어떤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과거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게 또 보면은 Y세대라는 또 구성원 자체의 어떤 특성이 또 바뀌었다는, 그렇죠. 이 온라인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 목표를 위한 자발적인 몰입 및 현업 일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구조, 제도, 리더십 다양한 부분이 역시 이제 많은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오늘 특히 좀 말씀 주실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소셜 협업이라 해가지고 굳이 본다면은 실제 요 안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소셜 협업이란, 그리고 이제 Y 세대의 특성을 봤을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틀렸는데 이런 것들을 모바일 기술이라는 게 새로 나타나면서 많은 것이 바뀐 것처럼 어떤 기술로서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좀 포커스를 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이게 뭐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런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물론 수사 중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뭐 검사 그런 어떤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 자살한다라든지 그 자체가 보면 결국은 조직 문화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면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만큼 보면은 조직의 그런 어떤 해라든지 조직의 어떤 그 어려움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일하는 방식 그리고 협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Y세대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 많은 변화가 또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장님 자포스라고 아시죠? 아마존, 그쵸? 아마존 비슷한 유럽의 아마존. 그렇죠. 근데 예. 이그 자포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좀 기업 문화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잠시 좀 자료를 좀 봤었는데 그 CEO가 기업 문화에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그 기업 문화가 실제로 이제 어떤 고객의 로열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어떤 사업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업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고퀄리티의 품질 자체가 고퀄리티가 높고 고퀄리티의 제품은 또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게 또 회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형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CEO가 기업 문화를 중시하는 거고 그 예. 기업 문화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협업, 쪽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포커싱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 협업 소셜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진짜 협업이었는데 이제는 소셜 협업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협업 자체가 이제 바운드를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조직 내에서만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고객도 있고 밴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공급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생태계를 다 포괄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렇죠. 일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기업 문화의 다양한 그런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Y세대라든지 기술적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거기 맞춰가지고 소셜 협업이란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한번 뒤에 전개를 특히 이게 이제 또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IT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례가 하나 있는데 P사는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뭐 30만 명 가까이 되니까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글로벌 이런 어떤 특성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이제 글로벌의 다양성까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베이비 부문 은퇴하게 생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도 저희가 지식경 해가지고 그쵸 IMF 터진 직후에 사실 많이 나왔던 건데 그때도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사내 그런 협업이라든지 지식 공유를 강화해 꽤 어떻게 보면 한번 그래서 붐 일어가지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번 확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소셜력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식 경영 때보다 지금 한 발 더 나은 게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식 경영 같은 경우는 저는 원웨이 디렉션이었다. 아하, 원웨이다. 그렇죠. 회사에서 정보를 포스팅하고 그 정보를 쉐어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정보에 대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든가 표준화해라 이대로 쫙 해라 그대로 해라 이런 형태였는데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을 잘하게. 예. 지금의 이제 소셜 협업에서는 저희가 컨텐츠를 단지 그 컨텐츠 공유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컨텐츠를 공유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올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포스팅한 것처럼 댓글로 피드백을 그렇죠. 주고 컨텐츠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컨텐츠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실제로 지식 경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기존은 그냥 지식 공유였다면 이제 여기가 정말로 협업이 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돼야 될 그런 것이다.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그런 조직 문화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서로 간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은 소셜 협업을 하는 뭐 잼이라는 저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인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그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AP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하고 다 연동을 시키고 DB도 연동을 시켜가지고 금액도 막 계산해서 그래가지고 HR만 해가지고 한 230원 생산성 얼마나 못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240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농담입니다. 그래서 400만 시간의 어떤 투입 시간 정도 많이 서로 간에 그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 계산한 자료도 있는데 그만큼 사실 숫자로서도 증명될 만큼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저는 직접적인 효과도 크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셜 협업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IT로 구현을 한다면은 어떤 요건들이 중요할 것이냐 이제 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밑에서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요 점점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떤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제 HR, IT의 측면에서는? 일단 뭐 제일 밑에 있는 보안 및 자료 관리는 사실은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셜 협업 툴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어떤 시큐리티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보완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또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당연히 제공해 드려야겠죠. 뭐 사내 페이스북 같은 그런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예. 뭐 사내 페이스북이고 우리가 뭐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카페나 다른 카페도 한국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예, 블로그나 예.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도 많이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내 소셜 기업용 소셜 협업 툴이잖아요. 예. 현재이 뭐냐면 저희 소셜 툴은 어떤 기업의 ERP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ERP2라고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진다. 다른 시스템에까지 다 연동이 돼 있다. 그렇다면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하고 컨텐츠 시스템에 있는 나이브 데이터를 한 자리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드린다. 그런 어떤 사내 소셜 네트워킹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냥 나 보상 뭐 인센티브 계산하는 거 잘 모르겠다 딱 때리면은 그게 소셜 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HR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다 거기서든 와가지고 뭐이 메뉴를 클릭할 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일반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목표 관리를 한다. 목표 관리한다. 목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어떤 소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소셜 그룹에서 같이 일하시는 요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는 분들. 그렇죠. 팀 목표를 등록을 하고 그 팀 목표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실행 결과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팀원들 간에 서로 상호 우세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게 다시 그럼 뭐 인사 시스템이 돌아가서 박힐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소셜 그 그룹에서 관리가 되고 돼 있고 평가에서 제가 클릭하다 보면 그 소셜 그룹이랑 연계가 돼요. 링크가 돼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 애플리케이션하고 통합, 연계가 돼 있는 게 저희들 또 솔루션의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어떤 사원 간에만 협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원자도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우리 퇴직자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겠죠. 퇴직자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어떤 외부하고의 어떤 협업도 지원해준다.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외부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 오시게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구조화된 협업이나 문제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조화돼 있다. 다양한 도구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보팅을 하는 도구를 지원해준다. 이거 뭐 어디 갈지 투표해 보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지원해드리고 아니면 뭐 팀 워크샵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갈까 없다는 그렇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네. 그렇죠. 보팅 도구도 주고 뭐 서베이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 설문도 할 수 있고 안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뭐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 장단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어떤 파트를 올리게 되면 그 어떤 팀원들이 어떤 장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다, 단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견 개진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많이 제공하는 거네요.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업무 패턴하고 협업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업무 패턴은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워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실제로 업무별로 이렇게 그룹 페이지를 구성하는 그 포맷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고, 채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특히 많이 쓰는 교육도 있을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돌릴 때도 다른 뭐 포맷으로 하고. 그렇죠. 프로세스별로 어떤 그 구성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구성 자체의 템플릿을 지원해 드려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은 이 모습으로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구성하면은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들가 사전에 정의해서 그게 딜리버리 된다.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IS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솔루션의 장점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소셜 협업의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 점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 뭐 다른 쪽 리포트에 나오는 건데 저런 소셜 협업이 잘 일어난다면은 이런 효과들이 있다 해가지고 역시 굉장히 크로스 펑셔널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든지 다양한 조직을 포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한다.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업무를 같이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혁신을 이제 빨리 일으킬 수 있다라든지 역시 그런 부분 그리고 외부까지 포함해서 또 공동 혁신을 한다라든지 아무래도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하다 보면은 보다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움직이게 된다. 오히려 보면 이제 현업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스스로 이제 깨닫고 뭐가 중요한지 내 일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시스템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일단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언제죠? 다음이? 7월 당하셨죠? 7월 26일이 이제 뭐 SAP JEM이라는 소셜 그런 어떤 컬래버레이션의 시연을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거고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뭐 일단 기대 효과라고 적어봤는데요. 그 소셜 협업 기능을 통해서 사업 몰입, 지속적인 사업 몰입과 그 다음에 어떤 직원과 전문가, 회사에 있는 사내 전문가의 어떤 협업의 어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약간 HR에 포커스된 기대 효과만 일단 말씀 주시는 걸로. 그렇죠. 일단, 사실은 HR 분들이 오시니까 이번에는 협업 도구 자체가 이제 전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세션에서는 인사 관점에서 조금 더 인상한테 포커스해 보신다면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채용 협업이죠. 채용에서 그렇죠. 채용할 때 실제로 보게 되면 채용을 요청하는 채용 관리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채용을 진행한 채용 담당자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가 있겠죠. 인터뷰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셜 그룹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채용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매뉴얼도 드리고 그렇죠. 평가표도 올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계속 정황에서 모든 그 관련된 분이 세임 페이지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사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도구도 지원해주고. 온보딩입니다. 또 온보딩이 상당히 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거는 온보딩은 이거 한글로는 진짜 뭐가 좋습니다. 저도 온보딩 하는데 뭐 조기 전력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조기 전력화하는데 효과를 조기 전략으로 보고 있죠. 나는 좀 너무 군대스러워. 저 썼어요 지금 조기 전략화. 여기도 조기 전력화라 쓰셨네. 조기 전략화 썼는데. 그렇죠. 이게 뭐 회사에 빨리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죠. 조기 정착을 시킨다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 신입 사원들이 왔을 때 그 신입 사원들에게 필요한 어떤 직원과의 관계 형성, 예를 들면 IT 담당자라든지 인사 담당자라든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뭐 자기 역할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아니면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세션을 안내해주든가 다양한 정보를 주문해서 우리 신입사원들이 빨리 조기에 어떤 전략가가 될 수 있는 조직에 안착하실 수 있는 전략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건 소셜 학습이죠. 소셜 학습. 그렇죠. 인포멀 러닝 뭐 그런 건가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크게는 뭐 인포멀 러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2000년 초에도 우리 한국 기업들도 뭐 학습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셜 학습에서는 소셜 학습하고 실제로 그 공식 학습 그 비공식 학습과 공식 학습의 통합이 된다. 통합을 한다. 그렇죠. 통합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브랜디드라 해가지고 소셜 학습하고 공식 학습을 함께 함으로 해서 학습하는 어떤 과정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 한번 듣고 돌아가가지고 실습해보고 서로 토론도 하다가 또 돌아가서 하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 또 공식 학습에 대해서 예. 어떤 그 교육생들의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룹 뭐 교육이 지정됐을 때 어떤 사전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석세스 팩터 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솔루션이 3개월씩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3월달에 교육을 받았는데 6월달에 또 변경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3월달에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이 제가 그룹에 하나 가입이 돼 있고 이 그룹에 가보면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최신 트렌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신 기능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보수교육이랄까요? 이런 식의 보수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좋네요. 그 다음에 요즘 네크그니션이 상당히 하던데 네크그니션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뭐 잘했다라든지 그렇죠. 뭐 피드백도 주고 그렇죠. 딱 상사가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막 줄 수 있는 같이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간에 그렇죠. 소셜 목표도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피어들 간에 어떤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가 줄 수도 있고 옆에 동료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R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HR 새로운 제도라든지 프로그램을 론치했을 때 이걸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롤아웃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도깨비 방망이 다 되는 안 되는 거.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채용, 그렇죠. 채용이고 설명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채용에 필요한 정보 말씀하신 건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채용 이게 이제 뭐 2016년 가을 채용 해가지고 그렇죠. 기수로도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그룹은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단위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채용이라면 따로 하나 그룹하고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신입 채용이다 그러면 또 뭐 질문하셨으니까 신입사원 채용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신입사원 채용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또 2016년 신입 채용, 2017년 신입 채용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평가표 맨날 틀려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서버 그룹도 가능해요. 서브 그룹을 그렇죠.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해놓는다라든지 신입 채용의 어떤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서브 채용면 서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메인 그룹에서 공유할 정보는 거기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연도별로 공유해야 될 부분은 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뭐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겠네요. 관리자가 바뀌시더라도 계속 그렇죠. 올려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공통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그 관련자에게는 어떤 서버 그룹별로 권한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기능도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사원 프로파일 및 전문가 검색해가지고 요 그룹에서 그러면 채용 담당 누구 이렇게 쫙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거 또 하나 틀린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인사 데이터가 아니고 인사 데이터를 활용 뿐만 아니고 이거 소셜이다 보니까 피어들이 인정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강호 파트님은 우리 또 인사 제도 설계 대가십니다라고 제가 마킹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인사라고 딱 치시게 되면 한강호 파트님이 이게 딱 리스트업 되겠죠. 그게 제가 안 나오는구나.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내 전문가를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내가 올려가 되는 게 아니라 사내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색한 다음에는 사내 전문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 회사의 전문가가 누구냐 이거 사장님들이 몰래 딱 들어가서 싹 쳐보면 이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아까 말한 태그 같은 거 관련된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소셜에서 인정받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내부 채용을 할 때 우리가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서로 이제 자리 옮길 때 이 사람 정말 괜찮아 실제로 인사 정보뿐만 해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험이 있는지 어떤 직무에 대한 스킬이 있는지 그걸 이 소셜에서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또 어떤 적임자를 찾아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워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온보딩입니다. 온보딩 할 때도 그렇죠. 뭐 마법사도 있는데 마법사도 쓰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입사하게 되고 사원이 딱 들어오게 되면 예.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의 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관된 사원들의 어떤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그렇죠. 그래서 뭐 만나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컨택트를 해봐, 커넥트를 해봐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보딩인데 실제로 온보딩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근무지동이 되잖아요. 예. 서울에서 근무하다 부산에 갔다. 맞다. 예. 그렇죠. 그러면 부산에 간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크로스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먼저 갔던 선배 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배 사원들의 경험도 쉐어링을 해주고 예를 들어 안에서 맛집이 어디 있는지 아 이거 중요하죠 맛집이.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기업들도 한 그때 통계 보면 30-40% 사원 중에서 이 경력으로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수시로 들어오니까 이제 신입도 수시로 다 뽑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 뭐 모아서 예전처럼 그렇죠. 왕창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렇죠. 올 때마다 또 한 명만 다 불러 앉아가지고 다 가르치기도 어렵고 다 와가지고 그냥 HR, IT 뭐 몇 분 오셔가지고 그냥 해주고 그냥 끝인데 땡인데 좀 쌓아놓고 이제 쭉 자기가 보다가 뭐 사람이 좀 모이면 같이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금 파트너님 말씀해주신 게 예. 그 어떤 그 온보딩 비용 자체가 절감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HR이 온보딩을 해서 투입되는 시간은 그때 와가지고 그렇죠. 매번 뭐 하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또 학습에서 교육에서 사용하는 건데 뭐 공식, 비공식, 소셜 학습의 통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러닝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자세히 기능은 다음에 데모할 때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멘토링, 코칭도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멘토링이나 코칭 이런 어떤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 해법에서 성과 관리. 예. 그렇죠. 이게 좋아하는 제가 성과 관리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 SAP 젠 그룹이라고 잼 그룹이다. 그렇죠. 예. 목표에 예. 젠 그룹의 링크를 정의할 수 있고요. 아 링크가 되는구나 저렇게. 그렇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요 목표랑 관련된 그룹이 여기 있으면 내가 가보면 정보가 그렇죠. 있는 여기 걸로. 가보게 되면 어떤 팀원들이 같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목표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저 목표 관리에 필요한 어떤 가이드가 있으면 비디오로 찍어서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어떤 가이드를 뭐 제공해 준다. 잼 그룹 가가지고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얘가 정말로 일을 제대로 했냐 인정을 받았냐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그룹의 성과인지 이 개인의 그렇죠. 성과인지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저희들 스펙트가 지난번 저희들이 상시 성과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안에 어차피 또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하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상당히 중요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휴 이제 참 살기 힘들어하네.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 7 곱하기 24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라든지 헬프 그룹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겠네. 제도랑 뭔가 새로 론치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세요라든지. 그렇죠. 뭐 론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 물어본 서베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받아가지고 그걸에서 제도를 수정하고 또 스무스하게 노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툴을 주네요. 그렇죠. 네, 장점이 뭔지 넣어봐라. 단점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이런 도구까지도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린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고 로컬 HI 간의 어떤 선진사나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룹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차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메일 보낼 필요도 없고 올려놓고 나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유용하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요거는 아이디어 제안 아까 업무 전문 말씀드렸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업무 패턴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룹 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들이 벌써 다양하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템플릿이 유용하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다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뭐 인사 쪽에서 보시게 되면 뭐 멘토링이라든지 코칭 할 때는 어떤 구조로 해라. 그렇죠. 소셜 온보딩은 이런 식으로 구성해라는 걸 미리 저희가 빌트인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사 차원에서도 어떤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인사뿐만 아니고 영업이라든지 IT에 대해서도 다 지원이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오디언스 분들이 주로 HR이시다 보니까 HR 중심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져 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서비스 하시는 분들 또 이런 템플릿 마케팅 다 가지고 계신다는 그렇죠. 상당히 템플릿을 공부에 있어서 이제 파워풀할 것이다 네.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마지막에 제가 또 비즈니스 요구 지원이라고 썼는데요. 좀 클라우드 하게 되면 상당히 또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뭐냐면 있는 대로만 써야 돼.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업무별 그룹 구성 템플릿이라고 저희가 이제 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다 본인들도. 수정 가능하시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저희들이 디폴트로 딜리버링 것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또 템플릿 자체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다. 만드시면 된다. 그렇죠. 또 인터그레이션 이야기 드렸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하고 많이 인터그레이션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뭐 게미피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기능도 통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실제로 KMS를 사용하고 계셨다. 컨텐츠 서버를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버 시스템 솔루션을 쓰고 계셨다. 예. 그래서 뭐 많은 쉐어 포인트, MS의 쉐어 포인트라든지 뭐 그런 걸 사용하고 계셨으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떤 빌트인된 통합을 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보면 뭐 육성에도 붙어 있고 성과 관리도 붙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내부 서드 파티의 솔루션하고의 어떤 통합도 연동이 다 된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석세스팩터라든지 아니면 SAP라든지 SAP는 뭐 애플리케이션 기본이고 그렇죠. 그건 기본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 고객사에서 마지막에 보시는 게 익스텐드죠. 고객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그런 어떤 개발해서 붙이고 하는 개발해서 건가요? 붙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10월 26일에 말씀드린다. 네. 자, 오늘 기업 문화 혁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인 그런 어떤 소셜 협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IT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7월 26일에 또 데모로 한다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좀 질문 주시는 거 응답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8월 25일에는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는 아예 일본에서 한 분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일본도 저희보다 약간 세대가 빨리 갔으니까 똑같은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좀 CHR로 이렇게 초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녹화해가지고 한번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최수정님의 질문입니다. SAP GEM이라는 저희 쪽 솔루션인데 소셜 협업 솔루션 다른 솔루션과 달리 소셜 협업 측면에서 강점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GEM의 그런 어떤 좀 강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인데 어떠실까요? 설명 잠시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뭐 특히 인사 관점에 봤을 때 저희들 인사 솔루션하고 연계가 돼 있다. 아까 보셔 들었던 것처럼 어떤 성과 관리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온보딩으로 연계가 또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다른 그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리얼 라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하고 통합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얼마나 원활히 통합되고 그렇죠. 있고 완전히 업무와 통합돼 실제 있다. 통합되는 그런 게 강하다. 업무와 통합돼 있다는 게 또 저희들의 SAP GEM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추가해가지고 물론 이게 가장 어플리케이션 통합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가 다양한 템플릿이 있다는 게 사실 그렇죠. 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해보시면은 아주 귀찮은데 그런 것들 많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최수정님께서 또 소셜 협업 사례를 소셜이 아닙니다. 소셜 협업 사례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자, 어떤 걸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소셜 협업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려달라. 사실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현재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석세스팩 세일즈도 있고 그렇죠. 프리 세일즈도 있고 여기 다양한 팀들이 사실 어떤 석세스 팩터즈의 어떤 뭐 판매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 해가지고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그래서 상시 성과주의 이런 게 강화된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딱 올리면은 이제 프리세이즈가 딱 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프리세이즈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솔루션에서는 그렇죠. 이게 됩니다. 얘기를 하고 석세스팩터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일즈 분들은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카운트에서도 이런 얘기 하던데 이런 것들은 어때 하면은 서로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S사에 한번 가가지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소셜 협업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양승민님께서는 외부 또는 타 부서 등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현업의 자발적인 협업과 공유를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장점을 부각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예전에도 지식 공유할 때 이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뭐 활성화시킬까요? 활성화해가 이것만 또 컨설팅하는 애들이 있어요.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뭐 저는 Y 세대보다 약간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이 앞서 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당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처음에는 좀 활성화할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활성화할 때는 어떤 업무적으로 뭐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어떻게 그렇게 포스팅을 하게 수준으로, 한다든가 뭐. 그리고 또 매니저한테는 어떤 그 포스팅되는 숫자 자체를 KPI로 그렇죠. 잡아서 평가에 반영하다든가 사실 또 이게 조직 문화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이제 망고빙수를 드리는 거였죠, 그렇죠? 그 SAP 잼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그런 뭐 특히 잼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래킹한 모니터링하는 쪽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정말 전문가인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때그때 검색이 되고 많은 사람이 누가 제일 어떤 걸 제일 많이 보고 있냐라든지 관련 어떤 그렇죠. 주제에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외부 인터넷 하듯이 누가 전문가인지 돼 가지고 스스로 많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연동이 되면은 뭐 그런 어떤 상시 성과 관리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좀 이건 채찍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저 도구가 제공이 되니까 우리 얼마든지 가려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뭐 아까 제가 짧게 mention했지만 게이미피케이션 해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 해가지고 어떤 펀치볼인가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재미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요즘은 또 영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니션 인정받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좀 모티베이션 시킨다 그러면 어떤 기업 문화 변화하는 거, 또 소셜 협업 자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당근책도 필요하지만 역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좀 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최수정님께서 다시 한번 그 질문 주셨는데 최수정님 망고 빙수가 3개인가요? 이렇게 하면 LMS 기능을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사내 교육 프로그램, 타사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이 모두 가능한지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LMS가 저희가 또 별도로 솔루션이니까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소셜 협업 도구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 LMS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텐츠, LMS 자체가 컨텐츠 빌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외부의 교육 과정에 연결을 해서 수강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은 잘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은 어떤 그런 가정하고 또 소셜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셜 학습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러닝하고 이 소셜 잼하고가 통합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쓰시는 뭐 국내 C사의 그런 어떤 뭐 버추얼 그런 인재 개발원 그런 쪽이랑도 연동이 될까요? SAP 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러닝 컨텐츠는 어떤 스탠다드 표준 규약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활용하면서 지킨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진도 관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좀 프로토콜만 잘 지킨다면은 충분히 뭐 연동되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에서 러닝 솔루션을 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사도 실제로 CP사 컨텐츠 프로바이더 회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다가 표준 규약으로 컨텐츠를 제공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컨텐츠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했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도 관리까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기업 문화 혁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소셜 협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에 이 관련돼서 자세한 데모 시연이 있으니까 많은 그런 어떤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